나이가 든다고 다 아파야 된다. 굉장히 이제 서글픈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약을 하나 먹고 이 증상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병이 낫기를 바라는 거죠. 나이가 좀 있어도 꼿꼿하게 이제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피부도 굉장히 좋고 안색도 이제 깨끗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다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해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작년 한 해에 노인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노인분들이 쓴 의료비가 벌써 51조 1천억에 이제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많으냐? 2020년에는 37조 5천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많이 증가를 해버린 거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아프기는 하지만 진짜 다 아파야지만 늙어가는 건가에 대해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진료비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뭐 때문에 아픈가를 좀 봐야지 되는데요. 꼭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다고 하는 거는 급성기 질환과 만성적인 질환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급성기 질환들은 대개 다치거나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이런 사고와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생기는 질병들이에요. 아니면 또 감염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갑자기 이제 열이 나고 폐렴으로 진행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감염의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 특히나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한 번씩 다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그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죠. 뭐 혈관 질환들이 이제 만성 질환에 들어가는데, 그런 만성 질환들은 대부분 세포의 대사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대사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대사 질환에 속하는 만성 질환들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치료 방식과는 조금 방식을 좀 바꿔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성 질환은 대부분 생활 습관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라든지 뭐 감염이라든지 이런 외부 요인이 뚜렷한 뭔가의 문제가 아니라 서서히 내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병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내가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약을 하나 먹고 이 증상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병이 낫기를 바라는 거죠. 약이 증상을 좋게 해줄지는 몰라도 그 질병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율신경은 어떻게 변하나요? 자율신경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경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내 몸 여러 군데에 있는 세포들이 각각 제 할 일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랑 이제 똑같습니다. 뭐 간세포는 간이 해야 되는 일을 잘하고요, 뇌세포는 뇌가 해야 되는 일을 잘하고, 심장세포는 심장이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자율신경이죠. 근데 이 자율신경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척추에 있습니다. 척추에서 이제 교감신경이 나오고요, 또 척추와 뇌신경에서 부교감신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두개골은 이게 한 덩어리다 보니까 고장 날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척추에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의 문제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다 보니까 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기니까 온갖 질병으로 이제 다 나타나게 이제 되는 건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골격계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망가지느냐?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 뭐냐? 척추 관절입니다. 이 관절을 많이 사용하면 관절이 닳게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퇴행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퇴행성 질환 중에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뭐 디스크가 있다, 뭐 일자목이 있다, 뭐 허리에 협착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기능을 점점 잃어가는 그 뼈를 좀 더 온전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또 생활습관병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가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진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젊을 때 고생을 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아파지기 시작한다, 이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실제 내 몸은 많이 쓰면 빨리 노화가 되고요, 그래도 좀 덜 쓰면 천천히 노화가 된다. 노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좀 쓰더라도 균형 맞게 사용을 하고, 특히나 이제 관절의 관리들을 잘 하신 분들은 나이가 무색하게 굉장히 젊어 보인다, 굉장히
활동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해당이 되느냐를 알아보시려면요, 반사신경이 어느 정도 살아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이 떨어지는 물건을 내가 탁 이렇게 잡을 수 있느냐, 다 이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들이 다 서로 온전할 때만 비로소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게 나이가 젊어도 반사신경이 떨어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돌불에 걸리면 넘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반사신경이 굉장히 느리다고 볼 수 있겠죠. 나이가 들어도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컵, 기울어지는 컵을 탁 잡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직도 나이보다 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감각의 신경, 운동의 신경들이 결국은 척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척추 건강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건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게 되는 거죠. 고령이라고 해도 척추가 건강하신 분들은 자율신경을 좀 더 기능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자율신경 기능이 잘 유지가 된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혈액순환이 좋으면 세포가 아무래도 노화가 이제 천천히 되게 되죠. 노화가 천천히 되면 될수록 그 기능들, 신체 기능들은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좀 있어도 꼿꼿하게 이제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피부도 굉장히 좋고 안색도 이제 깨끗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다 척추가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덜 아프려면요, 척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말씀이 드리는데, 척추는 어떨 때 망가지냐면 일단 많이 사용할 때, 그리고 한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때,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뭐 이런 거 다 한 방향 운동이죠. 그런 한 방향 운동을 좀 조심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 분들이 뭔가 더 잘해보기 위해서 연습량을 많이 늘렸을 때, 특히나 근력이 약하고 나이가 있을 때 더 많이 늘리는 경우에는 내 몸을 쉽게 더 망가뜨릴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횟수를 조금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자율신경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를 이제 알아보려면 제일 첫 번째 권유해 드리는 검사가 전 척추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물론 이제 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다고 신경을 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척추뼈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신경의 문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신경의 문제가 많이 생겼을 거라고 예측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는 진짜 제대로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척추 MRI를 찍어야지 되겠죠. 척추뼈 안에 들어있는 척추 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아봐야지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자율신경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세포가 제일 첫 번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세포 상태는 혈액순환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또 혈액에 만성염증이 많으냐, 또 적으냐, 뭐 이런 걸로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같이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세포의 건강도도 확인해보고, 전척추 엑스레이 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해서 내 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한순간에 나빠지기도 하나요? 이런 증상들이 대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매일 몸을 쓰니까 매일 조금씩 망가지게 되는데요. 그 조금씩 변하는 내 몸의 상태를 내가 매일매일 같이 인지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제 거울을 봤는데 오늘 거울을 또 보고 몸 변한 게 있습니까? 크게 변한 게 없겠죠. 근데 한 1년 뒤에 보면은 엄청 뚱뚱해져 있거나 엄청 말라져 있거나 모양 자체가 이제 많이 변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야지만 내 몸 상태의 변화를 이제서야 인지할 수 있게 되고, 그때쯤에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 사이에 벌써 이미 여러 문제들을 겪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한 가지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과목을 찾아가시잖아요. 어떤 전문과를 찾아가면 그 분야에 해당되는 것만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여러 군데 막 나눠져 있다 보면 하나의 몸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또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 과목에서 그런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통합적인 이제 시각으로 내 몸 자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전체적인 이제 관리 계획을 한번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다 아파야 된다. 굉장히 이제 서글픈 일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파지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이제 뻔한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그 죽음의 과정으로 가는 그 길에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려면 건강이라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한데 그 건강의 핵심, 특히 노년 건강의 핵심은 바로 척추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 건강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오.